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집 한 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보다 이자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는 분이 계신가요? 집을 샀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내 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우리는 굳게 믿었습니다. 집값은 결국 오른다고.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가진 돈을 모두 모으고 부족한 만큼은 대출로 채우고 신용까지 한계까지 끌어당겨 집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끌이라 불렀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말. 그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처음 계약서를 쓰던 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 더 오르기 전에 잘 샀다는 작은 승리감. 주변에서도 축하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산 게 어디야. 몇 년 지나면 2배는 될 거야. 그 말들이 용기가 됐고 확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확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오르다 말겠지 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이자 금액을 보고 처음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몇십만 원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조용히, 그러나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숫자들. 그래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곧 반등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매수 문의는 줄고 매물은 쌓였고 급매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팔면 빚이 남는 거 아닐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 집은 사라지고 빚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집값 하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에 묶이면서 소비가 줄었습니다. 외식이 줄고 여행이 사라졌고 작은 취미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달 카드값은 괜찮을까? 혹시 연체가 되면 어떡하지? 가장 힘들었던 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후회, 자책, 그리고 말 못할 두려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때 그렇게까지 무리했을까? 밤이 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을 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이미 도장을 찍은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둘러보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게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채와 연결된 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자산처럼 느껴지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빚의 무게가 훨씬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기도 하지만 손실도 똑같이 키웁니다. 우리는 상승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시장을 보며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조정의 시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낙관적일 때 가장 큰 위험을 떠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뉴스만 골라보지 말고 내 상황을 숫자로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 남은 대출 원금, 금리 조건, 월 상환액.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숫자를 바라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을 지켜야 합니다. 자산 가격은 내가 당장 통제할 수 없지만 지출 구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버틸 체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결국 의미를 잃습니다. 세 번째, 손실 회피라는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손해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고 더 버티다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영끌을 했던 분도 지금 고민 중인 분도 그 순간에는 분명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다만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확신에만 기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집은 삶의 기반이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우리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다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빚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조급함 대신 계획을, 공포 대신 정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우리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요구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업료가 헛되지 않으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기회가 왔을 때는 모두가 산다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빚은 희망이 아니라 책임이고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만 레버리지는 비로소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다시 변하고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다만 그때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신 냉정함과 여유를 조금 더 끌어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힘드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 앞에 계신 분들께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할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